1968년 5월 30일 서울 명동 세시봉.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선후배 사이였던 정강자, 정찬승, 강국진은 전통적 누드화를 대중참여의 형식으로 변환시킨 해프닝 작품 투명풍선과 누드를 발표한다. 여기서 정강자는 기꺼이 작품 속 살아있는 여성 누드가 되었다. 네, 우선 그 한국청년작가연립회의 미술 세미나라는 것은 이제 대중들에게 새로운 전위 미술을 이제 소개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는데요. 그때에 이 신전동인 특히 정찬승, 강국진, 정강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모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미술이, 그러니까 현대미술이 대중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은 대중과 친하다. 또 하나는 정찬승 선생님하고 강국진 선생님, 정강자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1949년도에 제1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서 이제 김웅수 선생님의 나부분상이라는 작품이 이제 입선을 했는데 그 작품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문교부에 의해서 이제 퇴폐적이다, 음란하다는 이유로 이제 철거가 된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전예술의 형식의 소개, 또 우리의 국전에서의 그런 구태의연한 기성미술계의 행동에 대한 또한 반기를 드는 행동, 그런 목적으로서도 그 작품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신문 기사 속 정강자의 벗은 몸 한 컷은 작품의 맥락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여성 작가가 옷을 벗었다라는 사실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사실은 세시봉 음악 감상실에서 실제로 그 해프닝, 그러니까 투명 풍선을 붙여가면서 전자음악과 함께 그 해프닝이 벌어질 때는 아마 훨씬 더 전위 미술로서의 실존성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생생한 그런 그 전위 미술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보도가 되면서 정강자 선생님의 그 벗은 몸만 사진이 계속 반복 유포가 되다 보면 사실 그 이미지는 도생물의 이미지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정강자는 자신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려는 시도에 작가로서 당당히 대응해 나갔다. 그런데 당시에 본인이 직접 벗으려고 하는 생각은 처음에는 차마 하지 않으셨고, 이제 여성 모델을 한 분 섭외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 여성 누드 모델조차도 그날 오기로 한 날 안 온 거죠. 그래서 약속은 다 되어 있고, 그때 아마 세시봉 음악 감상실에도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 취소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거기 이제 무대에 가수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애초에 이 작품 자체가 살아있는 누드화, 인물의 누드화였기 때문에 여성 한 분은 올라가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사람은 안 오고 하니까 이제 그 순간에 정강자 선생님이 결단을 내린 거죠. 어차피 내 작품이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내가 여성이니까 내가 벗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당신이 이제 직접 올라가서 이제 벗고 작품을 하신 건데, 그런 행동 자체가 순간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분이 사실은 67년 12월에 한국 청년작가연립전에 작품을 내신 것들도 대부분 다 여성에 관련한 주제예요. 키스미라든가 다른 작업들도. 그래서 이런 행동이,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기가 벗고 작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이제 그 순간의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고, 남성의 응시 대상이던 여성의 몸을 여성 작가의 주체적인 몸으로 역전시킨 정강자. 그녀의 선택은 결코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투명 풍선과 누드라는 작품 하나에서만 시작되고 멈출 일이 아니었다.
정강자는 키스미에서 여성의 주체적 욕망을 일찍이 드러낸 바 있다. 그녀는 여성을 주제로 한 입체 작품을 연달아 제작했으며 작가나 디자이너가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것을 전위 미술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당시에 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이제 주간지라고 하는 대중 오락 잡지가 이제 갑자기 많이 말하자면 창간이 되기 시작하는데, 주간 한국을 시작으로 뭐 선데이 서울이라든가 주간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또 주간지는 항상 약간 센세이셔널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좀 놀랍거나 또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이거나 또 성적인 그런 기사를 늘 찾고 있었는데, 해프닝 하시는 분들의 이런 그때 당시 불렸던 해프닝 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작업들이 딱 흥미거리가 될 만한, 흥미 본위의 오락적인 그런 어떠한 감각을 씌워줄 수 있을 것 같았나 봐요. 근데 사실은 해프닝은 오락을 제공하는 예술은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그 어떠한 작업들을 굉장히 오락적인 걸로 보려고 싶어 하는 견해가 있었겠죠. 그 주간지의 매체 자체의 태도가.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한 몇 년 동안 68년부터 70년 사이에 주간지의 거의 스타처럼 계속 소개가 되죠. 그래서 정강자 선생님도 여러 번 소개가 됐고. 그러나 정강자의 주체적인 몸은 당시 주간지 속 타자화된 여성의 몸과 구별되지 못한 채 퇴폐적인 것과 연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강자가 동료들과 해프닝을 시작할 때 들었던 위험하니까 그만두라는 경고는 이윽고 현실이 되고 만다. 70년에 제사집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6월 달에 7월에 명동에서 가두국이라는 것을 한번 길거리에서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8월 15일에 광복절에 길거리 해프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정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술관 안에서 또는 세시봉 음악 감상실이나 주간지의 지면으로 하는 활동과 정말 길거리로 나오는 거는 크게 차이가 있고, 당시에 시위도 있고 어떠한 국민들의 어떤 정권에 대한 반대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돼서 이제 제사집단 자체 활동도 못 하게 되고, 정강자 선생님의 활동도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 무체전의 강제 해산 이후 그녀가 국내 화단에 다시 서기까지는 10여 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야 했다. (1981년) 오랜 해외 생활 동안 익혀온 동남아의 전통예술 바틱 회화를 선보이며 국내 화단으로 돌아온 정강자. 근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때도 소개가 그때도 벗었던 여성이 뭐 이런 식으로 늘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평생 이분한테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68년에는 이렇게 벗었던 그 유명한 작가가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바틱에 영감받은 회화를 한다고 한다. 그럼 바틱의 회화를 작업을 한다고 한다라고만 얘기하면 될 텐데 꼭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그렇게 붙는 것이죠. 네. 바틱과 회화 작업으로 회귀한 정강자는 다양한 여성상과 자연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상징화해 표현했으며 2017년 사망하기 전까지 세계 5지를 여행하며 그곳의 풍경과 삶을 화폭에 담아냈다. 그리고 여러 점의 자화상에서 여성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화상을 꾸준히 그리시면서 자신의 뭐 여성 작가이지만 동시에 엄마이기도 하고 한 여성이기도 하고 또 생활하는 여성이기도 한 그런 여성들을 계속 그리는데, 그것이 자신의 작가 정체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저한테 생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당신이 8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여성들을 그렸는데 다 주로 여성이 많고 그리고 그 여성들은 노동하는 여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의미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나는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직업적으로 자신의 그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여기가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정말 삼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내가 외국을 나가던 한국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여성들이 일하는 여자들을 주로 그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신의 어떤 그런 직업적인 여성 화가로서의 삶, 또 자신의 그 작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은 노동하는 여성들한테 투사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그분들하고 약간 동질감 같은 것, 연대의식 같은 걸 느끼셔서 그런 소재를 많이 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반신을 드러낸 모습으로 어깨에 화구를 맨 채 명동거리를 활보하던 청년 전위 작가 정강자는 주부와 어머니의 삶을 살면서도 결코 붓을 내려놓지 않았으며 여전히 상반신을 드러낸 모습으로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봐달라 호소하고 있다. 그 속엔 작가가 평생 그려온 소재, 여성의 초상이 있었다. 평생에 걸친 쉼없던 화업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예술은 1968년 투명풍선과 누드가 발표된 그날 하루의 모습으로 한국 현대미술사에 동결되어 버렸는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장르나 매체의 문제보다는 주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그 화두, 그 화두인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분의 예술 세계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